물질과 물질이 아닌 생각과 생각을 섞다. 생각의 연결, 반응, 화학. 생각을 화학하다. 미래로 나아간다. 롯데케미칼. 매일 밥상미 식회, 뉴트로 감성여행, 청년 CEO. 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의 중심 농업, 농촌, 농협에서 대한민국 행복꿈틀 NH농협.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이 건물 중앙에는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 초급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처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 CEO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곳입니다. 설립 초기 안산과 천안, 광주 등 5곳에만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한 곳씩으로 확대됐습니다. 창업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지원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청년 기업가를 양성하는 건 5개가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하고 그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을 육성하면 또 글로벌 기업이 되면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지난 2011년 개교 이후 지금까지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거쳐간 청년 CEO는 2,870명. 졸업생 기업이 만든 일자리만 6,600여 개, 매출액은 1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 어려운 창업 생태계를 이겨내고 만든 눈부신 성과입니다. 하지만 창업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다고 누구나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망 창업 아이템이나 고급 기술을 보유한 39살 이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대표자만 입교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창업 위주의 청년 창업자를 주로 선발합니다. 올해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선발 경쟁률은 4.92대 1. 전국적으로 1,000명을 뽑는데 무려 4,900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창업자들에게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선망의 대상이 된 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창업사관학교에 들어온 청년 창업자는 창업 전 과정에 대해 일괄 지원을 받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창업 교육과 창업 공간 제공, 내외부 전문가와의 1:1 코칭은 물론 최대 1억 원까지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정책 자금 안내, 마케팅과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 5년간 사후 관리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 중에는 엄격한 평가를 거쳐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CEO 10%를 탈락시키기도 합니다. 요즘의 창업은 그냥 무작정 회사를 세운다기보다는 뭔가 배우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야지 더 성공 가능성이 높고요.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배우면서 창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특화된 지원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배출된 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저마다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핀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넥스트 유니콘 기업인 부동산 앱 직방이 대표적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부르는 말입니다. 또 앱스토어 파이낸스 부문 1위인 주식회사 레이니스트의 뱅크샐러드, 세계 최초로 모바일 초음파 의료기기를 개발한 힐세리온도 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생 기업입니다. 전라도에는 지난해 10월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교와 동시에 가을 학기로 32명이 입교해 올해 초 졸업했습니다. 졸업생 기업 가운데 한 곳은 창업사관학교 전문가 코치의 도움을 받아 교육용 소형 드론 개발에 성공해 연매출 40억 원의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있는 위원분들이나 코치분들께서 이런 정부기관, 예를 들어서 국립전파연구원이나 또 전자통신연구원,
또는 뭐 코트라와 같은 수출입 업무를 하는 곳까지 일관적으로 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상당히 수월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 70명의 지역 내 청년 창업자들이 전북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기업이 약육강식의 기업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이 창업한 뒤 5년이 지나서까지 생존할 확률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64%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꼼꼼한 창업 준비 과정과 전문가들의 적절한 지도, 동료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킹이 창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이 오늘도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곤충 사료를 만드는 완주군 봉동읍의 바이오 창업기업. 이 업체의 대표인 공희준 군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희준 군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취미생활 때문. 어릴 때부터 키우던 애완용 곤충의 개체수가 많아져 사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자 직접 사료 제작에 나선 겁니다. 소규모로 만들던 곤충 사료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좋아 지난해 공장을 꾸리고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좀 더 많은 곤충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키우는 그 코스트를 절감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착안한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 반응이 워낙 좋게 잘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재밌게 연구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학생 창업기업의 대표인 희준 군의 하루는 몸이 2개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바쁩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공장으로 달려와 사료의 발효 상태와 산성도 등을 직접 점검합니다. 또 용기에 담긴 곤충의 유충을 일일이 살펴가며 비교 분석하는 일도 대표의 몫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터득한 곤충 사료 배합 비율은 희준 군만의 기업 비밀. 원재료와 첨가제 그리고 배합 비율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특허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틈새 시장을 노린 희준 군의 창업 아이템은 각종 창업 경진 대회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으로 선정됐으며 K-스타트업 대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든든한 창업 자금이 됐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던 희준 군은 올해 전북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창업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신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창업사관학교에서의 지난 6개월간 교육은 사업가로서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희준 군은 올 연말 자체 제작한 사료를 판매해 처음으로 수익을 창출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뭘로 돈을 벌 것인가, 그 하우에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문가분들 만나고 또 청창사에서 초대해 주신 기술지주분들 만나고 또 이제 강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들어주시는 거 보고 좀 많이 풀리기도 했고 실제로 1대1 코칭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청년 창업사관학교 한기수의 교육과정은 8개월. 이 기간 동안 청년 창업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료합니다. 기업가 정신과 세무회계, 법률계약, 인사노무관리 등의 기본 교육부터 브랜드 마케팅과 투자 유치 방법, 지적재산권 탈취 예방 교육까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창업가들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1대1 코칭입니다. 전자제품 인쇄 회로를 개발하는 한 벤처기업의 대표가 국제기관 연구원과 전문가 특화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얇은 방막에 나노급 크기의 인쇄 회로를 부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인데 시험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창업사관학교가 주선하는 전문가 코칭 과정을 신청했고 뜻밖의 큰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험 장비 사용료와 평가 인증을 전문가 코치가 무료로 도와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벤처 창업 기업으로서는 가뭄에 단비 내리듯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면 분석할 때 굉장히 고가예요. 장비들이 한 번 하는데 스타트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들이 있고 저기는 그 장비가 다 있으시고 저희가 스타트업이니까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움이 되죠. 저희 뭐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뭐 실효성 같은 것도 저희 한국 분들이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인증이라고 하는 게 그 각 세계의 국가들을 나갈 때 비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인증이 없으면 그 해외 시장에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제가 경험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업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또 제시하고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업사관학교의 전문가 코칭은 국제기관 연구원, 변리사, 변호사, 기술지주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나기도 어렵고 만난다 해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전문가들을 무료로 만나는 기회를 창업사관학교가 제공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돼지 모바일 체중 관리기를 만든 전북의 한 벤처기업. 이 업체가 만든 휴대용 체중 관리기로 돼지의 무게를 측정하면 10초 만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의 출하 시기를 농가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고 체중기로 일일이 무게를 재서 출하하는 번거로움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전북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해결했고 체중기 몸체는 창업사관학교의 시금형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북에 또 청찬사가 생긴다라는 소식을 듣고 과감하게 또 신청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덕분에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뭐 이 금융 지원 관련된 시금형 금융 지원도 받았고요. 덕분에 특허도 많이 출원하게 됐고 해서 저는 잘 선택한 길 같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 말 국내에 모바일 체중기를 시판해 양돈 농가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중국과 유럽 등 해외 판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1년 된 작은 기업에서 해외 판매까지 노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해외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기에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일단 뭐 코트라 전문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문위원들이 지원을 얼마든지 저희가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창사에서 또 향후 5년 동안 저희가 충분히 실적이 나오면 그런 해외 판로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어 초청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회를 저희한테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졸업기업에 대해 5년간 연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책자금 안내, 엔젤 투자 연결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 컨설팅과 함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합니다.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관하는 해외 전시회와 외자 유치, 글로벌 멘토링 사업 등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24개에 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그 청년 기업가들을 스타트업 그 센터에 보내고 또 교육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해서 계속 빅데이터를 쌓고 이 글로벌 기업으로 그 키워낼 생각입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입교생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창업자 간 네트워킹입니다. 각자 전문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고 같은 고민을 가진 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자칫 시간이 흐르며 나태해지기 쉬운 창업 초기의 결심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에 있는 이 농업 벤처기업은 국내 재배가 끊긴 맥주 원료인 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다 고향으로 귀농한 박상훈 대표는 부가가치가 높은 희소성 있는 작물을 찾다가 홉을 재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홉은 보리, 효모와 함께 맥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필수 재료지만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국내 재배지가 사라진 홉을 다시 재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외국 문헌을 뒤지고 수십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침내 국내산 홉의 종자발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뜻있는 젊은 농가들과 힘을 합쳐 부안뿐만 아니라 충북과 강원도 지역으로 재배 면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박 대표의 목표는 100% 국산 원료를 기반으로 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맥주 시장에 당당히 진출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 중 하나라고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우면 정말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농업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농업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홉 재배를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3년 전 창업한 박 대표가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문을 두드린 이유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동료 창업가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홉 재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받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 농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비슷한 처지의 동료 창업가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됐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힘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입교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을 하게 됐다는 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없는 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하면 많은 다른 대표들을 함께 이렇게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사업화 자금, 즉 시드머니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대출이나 융자가 아닌 총 사업 자금의 70%를 최대 1억 원 내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금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소규모 창업 기업에는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8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가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업가로서의 목표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기본교육으로 기업가 정신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개 중에 7, 8개 망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뚫어낼 수 있는 그 힘은 도전과 뚝심, 이런 모든 걸 합쳐서 기업가 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있고 없고는 그 회사의 흥망성쇠의 가장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80%는 취업을 준비합니다. 취업 준비생의 30-40%는 공무원이 목표고 나머지는 괜찮은 기업으로의 취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은 0.6%에 불과합니다. 불안정한 시대, 섣부른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청년 실업자 100만 시대. 지금처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취업에만 목을 맨다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NC소프트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벤처 1세대 기업들로 자산 규모 수십조 원,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도 불과 20년 전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소규모 창업 기업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요즘, 더 이상 대기업과 제조업에 의존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기 위해선
기술형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들을 기존 제조업과 4차 산업과 연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4만 불 시대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제조업 기반에 있는 것은 이제 후진국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에서 뭐 이렇게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이나 빅데이터 사업, 그다음에 IoT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 산업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살아남아야 될 비전과 발전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창업을 꿈꿀 수 있지만 아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특히 자금과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움을 청할 인맥도 형성되지 않은 청년 창업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 실패의 공포와 비용을 줄여주는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같은 국가적 지원 제도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중국 청년 10명 중 4명은 창업에 도전하고 있고 청년 창업 수치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은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것이고 중국 청년들의 꿈은 스스로 기업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소모적인 능력 사용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일. 그래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나 자신도 풍요로워지는 일. 그건 바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는 창업입니다.